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2월엔 굵직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 관련 정책에 큰 변화를 줄 예정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그리고 저축성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의 사업비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장성 보험 모집 수당 분급률을 확대하고 사업비를 줄이는 정책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지만 필드는 비강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관련 내용과 기사를 제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골자는 향후 보험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드에 계신 분들은 이런 예측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더군요. 보험 산업의 장기적 변화가 반드시 그러나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본격적인 빙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향후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험업계에 빙하기가 오고 있습니다. 조직이 이 빙하기에 대한 준비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설계사 개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빙하기에서 살아남으신다면 더 많은 꽃이 핀 봄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한국경제신문에서 보험설계사 판매 수수료 몇 년에 나눠서 받는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장성 보험의 수수료를 초년도에 집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GA의 경우 대부분 초년도 혹은 가입 후 2월에 거의 대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당이 빨리 나오면 영업이익이 높아진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모집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5월 모집질서 건전화 TF를 구성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3, 4년에 걸쳐서 최대 55%까지 초년도 수수료를 대폭 낮추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분급을 확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불안전 판매를 줄이는 것과 함께 두 번째,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보험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은 초년도 수수료가 40% 내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 확대를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험업계의 반발이 워낙 커서 보장성 보험은 분급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장성 보험까지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분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진짜 도입되면 수수료만 보고 이동하는 철새 설계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설계사 소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설계사 소득 감소로 인해서 설계사 숫자 그 자체가 아예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컨대 소탐대실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정책을 이르면 1분기 아니면 3월 이내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뉴스핌은 보험 사업비 전면 공개 역성장 예고된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날인 8일에 금융감독원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보험의 실질 수익률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중요한 브리핑이니 기자인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브리핑 내용에서는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해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실질 수익률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질 수익률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사업비를 아예 10원 단위까지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한 해지 공개되는 비용까지 노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곧 금융시장의 장벽을 하나 더 허물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보장성 보험을 저축 컨셉으로 판매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설계사 입장에서 다행인 점이 하나 있다면 종신보험은 실질 수익률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 사업비 공개 의무화가 시작된 이유인 내년에는 사업비를 먼저 떼는 선취형이 아닌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후취형 상품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펀드 등 다른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상품 자체가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2월 12일 대한금융신문에서 7년 내 저축성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수익률 폭탄 온다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가입, 유지기간이 7년 이내인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거의 대부분 현재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이 올해 연말 운영보고서부터 공개할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대규모 민원 폭탄까지 예고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규모 민원으로 인해서 보험 신뢰도까지 저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은 시중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공시율도 함께 내려갔고, 이에 가입 초기에 실질 수익률 예시표에 전혀 미치지 못할 수준으로 현재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제하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도 아직 원금에 미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가입한 10년 납 저축보험을 살펴보면 5%의 공시이율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환급금이 원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기사가 나온 건 앞서 말씀드렸던 금감원의 실질 수익률 공개, 다시 말해 실사업비 공개로 인한 여파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과 저축 혹은 투자 상품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이같이 주장을 하는 것조차 이번 금감원의 정책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수익률 비교가 무의미하다면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결국 보험사들은 저축보험이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컨셉으로 판매한 보험의 경우 마케팅에 적지 않은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내년 이후 변액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저축 컨셉 판매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다만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된 일반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이번 수익률 공시 의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약간 다행인 점입니다. 2월 18일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불황에 보험 깨는 서민들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험의 조기 해지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보험 해약은 최후의 보루인데 보험 해약 환급금 규모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보험업계 기준으로 해지 환급금은 2014년엔 약 17조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5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해약 환급금이 증가하는 건 불황 때문이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까지 해약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손해보험업계도 생보와 상황은 비슷해서 올해 해지 환급금 규모가 10조 원을 초과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험까지 해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해약 환급금 증가를 불황 탓맛으로는 돌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황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 2017년까지 보험 신계약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져왔습니다. 이에 해약 환급금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지난 2015년 이후에 저해지, 무해지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줄인 대신 납입기간 내 해지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저해지, 무해지형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등의 보험 리모델링, 보험 다이어트 등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 리모델링을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보험료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보험 대비 보장은 비슷하지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컨셉이 바로 보험료 리모델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험료 리모델링에 설득된 가입자들은 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합니다. 가령 매월 30만 원을 납입하고 있던 종신보험 기가입자가 상품을 해지한 후 다시 저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이때 해지 환급금으로 일시에 목돈을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납 보험료로 또다시 납입하면 보장은 동일한데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몇 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해지, 무해지가 활성화되면 향후 보험료 리모델링 시장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해지하면 납입한 원금의 거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설계사로 농론하시려면 이 이후 보험료 리모델링 컨설팅 시장이 끝난 이유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뉴스품에서 보험사업비 개편 시뮬레이션 해보니 보장성 보험 사업비 최대 20% 이상 줄어든다 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사업비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법을 손질 중에 있습니다.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에 참여한 대형 보험사 임원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현행보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사업비가 최대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줄게 되면 사업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계사의 모집수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기사에서 적었습니다. 사업비 중 관리수당은 보험사가 크게 줄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모집수당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에 설계사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1분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소비자 혜택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보험 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계사들은 소득이 줄어들 것이며
소득 감소로 설계사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정부 정책에 어긋납니다. 또 설계사 규모가 준다는 건 보험산업 규모도 줄어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예측이죠. 2월은 어쩌면 무시무시한 달이었습니다. 굵직한 보험 정책이 발표되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설계사로 농런하시려면 이런 정책 변화에 앞서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